민주당 쪽이라도 협상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안 된다면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게 과연 도대체가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의 소속에서 지금 대구시장을 맡고 계시는 게 맞는지라는 좀 의구심까지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당대표랑 이제 그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쇄신의 목소리를 지금 많이 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거기 맞춰가지고 홍 시장께서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좀 발폭을 맞춰도 지금 모자를 판인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포기해도 된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일까? 예를 들면 의대 증원 문제나 아니면 지금 경제 문제 지금 코스피 지수 떨어지고 있고 경제 네.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야당과 협치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은 제가 평가해드릴 만하나 전반적으로는 아수라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단순히 사감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나? 홍준표, 윤회 수습 안 되면 당 포기, 민주당과 협상에 나라 정상화 건의했다라는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대구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데 108석이면 모든 걸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의석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포기하고 내부 다툼이나 주도하고 그게 무슨 여당입니까? 그 당하고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렇게 할 바에야 민주당하고 하지. 윤 대통령은 5년하고 나쁜 것뿐이야. 근데 이 당에 기대할 거 없으면 민주당하고 협력이라도 해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를 정상적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맞지 않아요? 여당의 역할이 뭐예요?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네, 홍 시장.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당이 아무 역할이 없잖아. 그러면 국정을 위해서 민주당하고라도 내가 손잡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고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어보면 송재준 위원님. 이게 홍 시장이 연정을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연정이라고 하기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연정이랑 다른 게 여당이 빠진 야당하고만 같이 하는 걸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뭡니까 이게? 아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일단 그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긴 했죠. 그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셨습니다만 얘기가 나온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글쎄요. 민주당 쪽이라도 협상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이 안 된다면 포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게 과연 도대체가 홍준표 시장이 국민의힘의 소속에서 지금 대구시장을 맡고 계시는 게 맞는지라는 좀 의구심까지 듭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당대표랑 이제 그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또 쇄신의 목소리를 지금 많이 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 거기 맞춰가지고 홍 시장께서도 당연히 거기에 이제 좀 발폭을 맞춰도 지금 모자를 판인데 오히려 한동훈 대표를 포기해도 된다. 이런 식의 발언까지 나오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길일까? 심지어 아까 전에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번 주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 제기를 하고 공세를 펴야 되는 그런 시기인데 이 시기에조차도 한동훈 대표를 어떻게 하면 공격할지 어떻게 하면 한동훈 대표를 무조건 그냥 깔지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글쎄 제가 봤을 때는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도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사실 홍 시장 입장에서는 홍 시장 그동안 계속 꾸준하게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 발언들을 해왔었죠. 근데 사실 약간 여기서 의아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게 지금 약간 한 발 좀 떨어져서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이동학 위원님 네. 여쭤봐요. 지금 여권 상황은 아까 잠깐 저희 앞에서 말씀하신 게 뭐 지금 뭐 신조 부총장 경우는 지금 여권이 지금 단속한 이 저기하는 것 같은 이관계가 안 먹혔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여권은 지금 다시 단합을 하는 듯한 지금 이런 모습인데 지금 시점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여권의 상황은 약간 아수라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민심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고요. 한동훈 대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심을 대변하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본인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니까 대통령의 갑자기 무릎을 꿇는 모양새를 계속 보이면서 이제 다시 대통령과 붙었단 말이에요. 이제 한동훈 대표 역시도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모양새로 좀 들어가는 모양새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고 해서 민심이 과연 돌아올 것이냐 혹은 민생이 살아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이 관점이 지금 막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한 달 전에 대통령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저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한동훈 대표가 끊임없이 민심 편을 들고 대통령 편을 안 드니 이러한 당대표는 계속해서 무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민주당하고 뭔가를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대목은 사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범죄자 낙인을 씌워놓고 계속해서 탈탈 검찰을 통해서 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정에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야당과의 어떤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의대 증원 문제나 아니면 지금 경제 문제 지금 코스피 지수 떨어지고 있고 경제 네. 물가 계속 오르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야당과 협치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은 제가 평가해드릴 만하나 전반적으로는 아수라장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러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단순히 사감을 드러내는 것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나?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그냥 자기가 자기 사감을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여권은 좀 아수라장이다.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지금 말씀은 여권의 어떤 상황, 지금 이른바 윤한 갈등이 약간 해빙 모드다. 뭐 이런 거랑은 무관하게 그냥 홍준표 시장이 자기 사감으로 좀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일단 홍 시장은 민주당이랑 좀 손을 잡더라도 국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그럼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이 조언을 받아서 민주당이 손을 내밀면 잡을 의향이 있는 겁니까? 민주당은 얼마든지 민생에 관해서요. 네. 얼마든지 그걸 같이 하자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도 네.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냐. 만나가지고 우리가 민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그러한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기미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 동력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동력 자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야당은 준비돼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는 손 내밀면 잡지.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홍준표 시장이 그렇다고 내가 연정을 얘기한 건 아니야라고도 또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정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한 거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국정을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이런 방법까지도 나는 생각을 한다라고 지금 이런 것도 조언을 했어요라고 지금 홍 시장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서 그럼 드는 생각이 그러면 직접 좀 뭔가 조언 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그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홍준표 시장 국무총리설이 계속 나왔었죠. 근데 관련해서 홍 시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대구시 일이 남았어요. 내가 2017년도에 경남지사 하고 있을 때 당 지지율 4%였어요. 당 살리려고 그때 중간에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잘못했어요. 해체대동은 놔뒀어요. 용병들이 들어와서 당을 계속 망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간에 또 2017년도처럼 올라오라고 그런 결정 안 해요. 네.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런 결정 안 해요. 라고 얘기하고 갔습니다. 근데 성재준 위원님, 그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이런 조언도 하고 뭐 여당이 역할을 뭐 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하시는 거 보면 직접 국무총리로 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건 안 한다고 하세요. 아니, 그걸 안 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아까 전에 이제 이유를 들어보니까 대구시 일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시 일에 언제부터만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으셨나 싶을 정도로 허건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다 지금 중앙정치와 관련된 얘기 아닙니까? 오늘 나온 얘기 같은 경우도 뭐 대구시정과 관련된 뭐가 있었나요? 제가 봤을 땐 별로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오히려 저렇게 얘기하시면 하실수록 국무총리에 대한 생각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진짜 대권 후보라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들 정도입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래도 민심의 어떤 목소리를 들으려고 지금 변화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인사 조치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훈 전 이제 그 행정관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자기가 자진 사퇴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그래 대통령
깨서 본인이 나서가지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나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관계를 많이 강조해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지금 순간에는 마찬가지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약간 좀 이제 조언하고 충원을 해도 모자를 판이다. 근데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당 내부적인 갈등을 만들어내는 게 본인의 만약에 사사로운 어떤 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 가지고 하는 거라고 한다면 네. 정말 저는 그냥 진심으로 좀 말려드리고 싶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약간 두 분이 여야 다른 입장이긴 하지만 그냥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홍 시장이 약간 사감, 개인적인 생각 뭐 이런 표현들 지금 쓰셔요. 그런 걸 보면 홍 시장이 지금 개인 생각으로 좀 이렇게 좀 강경하게 반 한동훈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홍 시장은 사실 그동안 쭉 꾸준하게 SNS에 글도 그렇게 쓰고 뭐 한 대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 쭉 견지를 해왔었죠.